안녕하세요. 초월담력입니다. 혹시 그런 질문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계시지 않나요? 너무 오래 생각해서 이제는 차라리 바보 같아 보일까 봐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요. 저한테는 바로 이 질문이 딱 그랬습니다. 0.9999는 정말 1하고 똑같을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에 증명해 주시면 머리로는 알겠어요. X로 놓고 10X에서 빼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도 아주 조금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큼이라도 차이가 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바로 이 찝찝함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거대한 시스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찝찝함,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 질문은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일까? 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실히 해두고 가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표준 수학의 세계에서는요, 0.9999닷닷닷과 1은 그냥 같은 숫자입니다. 근사치가 아니라 표현만 다른 쌍둥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표준 수학의 세계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단서 하나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요. 표준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그럼 표준이 아닌 것도 있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 말은 결국 수학자들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지금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우리 직관에 어긋나는 방식을 고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찝찝해하는데 말이죠. 어쩌면 제 생각, 그러니까 그 아주 미세한 간극이 있을 거라는 그 직관이 사실 아주 틀린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는데요. 과거의 수학자들도 혹시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죠. 그리고 바로 그 개념이 미적분학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두 거인이 미적분이라는 엄청난 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핵심 아이디어가 지금 말씀하신 아주 미세한 간극과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걸 무한소, 인피니테시모라고 불렀어요. 무한소요? 네, 말 그대로 무한히 작은 수라는 뜻인데 개념이 기가 막힙니다. 0은 아닌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0보다 큰 숫자보다도 더 작은 수. 잠깐만요. 0은 아닌데 0.0001보다도 작고 0.000001보다도 작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뭔가 유령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당대 철학자들은 그걸 유령 같은 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한소라는 개념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0.9999와 1 사이의 그 간극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개념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마법처럼 풀어냈어요. 정말 강력한 도구였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구멍이 너무 컸어요. 철학자 조지 버클리가 이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한소라는 놈은 참 편리하군. 계산할 때는 넌 거의 0이니까 하면서 슬쩍 없애버렸다가 맨 마지막에 답을 낼 때는 사실 0은 아니었지 하면서 은근슬쩍 되살아나잖아.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사라진 양들의 유령을 불러내는 주술이다. 이 비판이 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가장 엄밀해야 할 수학의 성체 밑바닥에서 유령이 돌아다닌다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죠. 그래서 19세기 수학자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유령을 수학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 와, 결국 유령을 쫓아내려고 우리한테는 소중한 그 직권을 그냥 버려버렸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직관이냐 논리적 완벽함이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령 추방 작전의 결과물이 바로 현대 표준 수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엡실론 델타 문법입니다. 코시나 바이어슈트라스 같은 수학자들이 좋아, 무한소 없이 미적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아주 정교한 논리체계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학과 친구들이 이 엡실론 델타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비직관적이어서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악명 높다고. 그게 정확히 어떤 논리인가요? 0.999점이 1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논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0.999랑 1이 진짜 다른 숫자라면 둘 사이에는 분명 0보다 큰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를 한번 재봅시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네, 그렇죠.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이 아무리 작은 양수를 가져와도 예를 들어 1조분의 1만큼 차이 날 걸 하고 제시해도 실제 두 숫자의 거리는 그것보다 더 작다는 게 증명이 돼요. 1000조분의 1이다 해도 그것보다 더 작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이요. 바로 0이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0이구나. 그럼 둘은 같은 숫자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 여전히 뭔가 속임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논리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두 수 사이의 거리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오직 0보다 큰 양수 아니면 0뿐이다 라는 전제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쫓아냈던 그 유령, 무한소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요. 0은 아니지만 모든 양수보다 작은 그 녀석이 있다면 두 수의 거리가 바로 그 무한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엡실론 델타 논법은 무한소라는 존재를 아예 배제해놓고 만든 규칙이니까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쫓겨난 유령을 다시 불러와서 제대로 된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정말 아무도 안 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예리한 의심이 수십 년간 잊혔던 문을 다시 열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1960년대에 에이브레임 로빈슨이라는 수학자가 해냅니다. 그는 비표준 해석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추방당했던 무한소에게 완벽한 논리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초실수, 하이퍼리얼 넘버스라는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상상해보면 쉬워요. 초실수요. 네, 우리가 쓰는 수직선이 그냥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초실수는 그 실을 어마어마한 배율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의 점처럼 보였던 곳에 우리가 몰랐던 무한히 많은 새로운 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 새로운 점들이 바로 무한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와, 그럼 그 초실수의 세계에서는 제 직관이 맞았다는 거네요. 0.999점과 1이 정말로 다른 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비표준 해석학의 세계에서는 1 빼기 무한소 같은 숫자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0.999점의 진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직관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더 직관적이고 어쩌면 더 풍부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안 배우는 거죠? 왜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비직관적인 엡실론 델타만 쓰는 건가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치 더 좋은 신기술이 나왔는데 옛날 기술만 고집하는 것처럼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사실 비표준 해석학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바로 그 점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비표준 해석학이 논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관성이에요. 표준 수학은 지난 150년간 현대과학과 공학, 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명 전체를 건설한 공용어였습니다. 아, 공용어. 네, 에베레스트 산을 미터법으로 다 재놨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다른 단위 씁시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 모든 걸 다 바꿔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이유, 사회적 비용과 연결됩니다. 모든 물리 법칙, 공학 설계도, 금융 모델,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수학 교과서를 새로운 언어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증된 안정성입니다. 표준 수학은 150년 동안 쓰이면서 단 한 번도 내부적인 모순이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성공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죠. 지금 쓰는 걸로도 충분히 잘 되는데 굳이 이 모든 걸 뒤엎을 이유가 있나? 15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모든 백조는 희다고 믿었던 것처럼요. 수만 마리의 흰 백조를 봤으니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호주에서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자마자 그 진리는 그냥 박살나 버렸잖아요. 150년 동안 모순이 없었다는 게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귀납법의 오류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는 비유가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통찰이죠. 비표준 해석학의 존재는 표준 수학이라는 견고해 보이는 성 바깥에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검은 백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해서 경고등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치명적인 모순, 진짜 검은 백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좋은 도구를 버릴 강력한 동기가 없으니까요. 결국 철학적으로 뭐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효율성, 실용성, 관성의 문제라는 거군요. 더 직관적이고 풍부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대안이 있는데도 단지 익숙해서 바꾸기 귀찮아서라는 비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주류가 되지 못했다니. 와, 이거 되게 허무한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진리가 뭘까 고민하고 탐구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그 허무함과 좌절감이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비표준 해석학의 사례는 분명 하나의 비극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나은 통찰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철학은 당장 건물을 짓거나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에요. 철학의 진짜 역할은 지금 당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건 당연한 진리야 라고 믿는 것들의 밑바닥을 계속 파고들면서 잠깐, 이게 정말 당연한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힘이죠.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쓰는 지식체계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에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일 뿐이구나. 듣고 보니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은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었네요. 0.99999는 1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시스템은 절대적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선택한 여러 길 중 하나일 뿐인가. 이 거대한 질문이었군요. 철학은 명쾌한 답을 주는 대신 제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군요. 네, 위험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생각의 과정이죠. 당장은 주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비표준 해석학 같은 대안적 지도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던 길이 막혔을 때, 표준 수학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엔 0.999는 정말 1일까? 라는 그 사소해 보이는 의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를 품고 있었기에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 어떠셨나요? 단순한 수학 상식에서 출발해 우리가 아는 지식의 경계까지 함께 걸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0.9999가 1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소라는 유령의 존재를 믿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직관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초월 담록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문을 탐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